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내란 재판, 추기현 판사가 이끄는 내란 재판 오늘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곽종근이의 이 발언 때문에 그렇죠. 자,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이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이 만찬을 할 적에 한동훈이를 끌어와라. 그러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오늘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고요. 윤 대통령이 변호 측에서 즉각적으로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선요. 그리고 또 이 법제처장 이재명의 연수원 18기 동기이면서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아온 사람이 바로 이 법제처장이죠. 요 법제처장이 말이죠. 또 난리를 일으키네요. 최근에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 이재명 5개 재판이 모두 무죄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좀 취재 편의점 좌파 대표적인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나왔네요. 여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완전히 전부 또 말하자면 이재명 모두 무죄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파장이 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이가 말이죠. 오세훈 당선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니 지가 뭔데. 예. 자, 그래서 김호준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법제처장은 취재 편의점에, 그리고 조국은 김호준 방송에 좌파 방송을 모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미터,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성기, 배우 안성기,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배우 박중훈 씨가 지금 이제 채널A 방송에 나와서 근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45년째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상당히 그래도 지금 안성기 배우가 2019년도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완치 판정을 2020년도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암이 재발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완치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요. 쭉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우선요. 곽종근의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작년 10월 1일 국군의 행사 이후에 관제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제에서 만찬을 가졌는데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지금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고 그 당시 만찬 행사에는요. 윤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 말고서도 곽종근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날 국군의 날 만찬을 갖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은요, 그날 급조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곽종근이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며칠 전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사복을 준비해 갈아입고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전부 윤 대통령이 이거 반박했어요. 그날은 군인들 행사가 아니냐? 군인들 생일이 아니냐? 격려차 불렀는데, 곽종근이는 8시가 넘어서 왔고, 오자마자 소맥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무슨 시국 상황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요. 만찬 메뉴에 대해서도요. 저녁 식사를 관저 만찬장처럼 셰프들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만찬장을 말고 만찬장을 주거 공간의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그런 게 용산에 있는 만찬장 말고 주거 공간의 식당, 그런 게 한남동 관저 여기로 오라고 그래서 계란말이와 베이컨을 구워놓고 기다렸다. 본래 윤 대통령이 계란말이 잘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여러분을 불렀다면 코스로 음식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시급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곽종근이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얘기하겠다. 한동훈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면서 작심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곽종근이는 이어서 말이죠.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만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이 그 말씀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부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요. 하여튼 이거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얼마나 얼빠져. 더 이상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10월 1일 날 관저 만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고요. 6월에 안가에서 회동을 했는데 이 회동, 그러니까 이제 6월 17일 날 삼성동 안가 회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정면 충돌. 예.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김영현 장관이 경호처장 할 때 얘기죠. 윤 대통령한테 장군 4명을 소개하면서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공소장에 써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자리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런 이 4명의 사령관들을 상대로 해서 비상계엄을 언급한 뒤에 12.3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하게 됐다. 이렇게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요 당시 모임도 말이죠. 격려 차원의 모임이었다. 그러면서 이 곽종훈한테 반기에 한 번 정도 대통령이 경호 담당 부대와 경호처를 경제한다는 이야기는 경호처장 당시 김영현 장관한테 경호처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곽정훈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곽정훈이가 그런 목적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활동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그것들이 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때문에 어렵다고 연관을 지어서 말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곽종근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적으로 언론 공지문을 내놨습니다. 한동훈과 관련된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인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며 윤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곽종훈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좀 지금 곽종훈하고는요. 끌어내리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지시에 관해서도 이미 충돌을 한 바 있어요. 이미 충돌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반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국군의 날 만찬, 그리고 작년 6월 달 안가 만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목조목, 지금, 충돌하고 있는, 대목마다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이거, 곽정훈이가 그동안에 말이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예. 자,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변호인단이 한 얘기처럼 그러니 일관성이 없으니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오늘 또 뭐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먼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특검이 재판부에 내는 서류를 본인한테 보내지 말고 바로 변호인한테 보내달라.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요. 변호인에게도 의견서는 당연히 다 송달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주장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얘기, 이 곽정훈이가 할 때 윤 대통령이 푸하하고 웃었답니다. 예. 참 얼마나 얼빠져야 푸하하고 웃었겠어요. 예. 지난주 재판에서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곽정훈이가 내가 먹다가 안주가 떨어지면 냉장고를 뒤져서 뭐 만든 기억은 없냐.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곽정훈이가 김치가 있었다. 김치가 맛있어. 한 번인가 더 가져온 기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고깃집에서 나온 김치라 여러분이 온다고 해서 2층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이다. 우리가 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날 아니냐. 국군이 날이 군인 생일이지 않느냐. 만찬장 말고 주거공간에 오라고 한 것인데 거기서 식용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조목조목 좀 전에 윤 대통령이 말이죠.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이 정도가 되면 야, 곽정훈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원철 법제처장. 조원철은 이제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변호인을 하다가 이번에 출세해서 법제처장이 됐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요. 취재 편의점이라고 하는 자차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에요. 연소 18기 동기. 예, 그리고 법제처장이 됐어요. 여기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엮여 있다. 이렇게 이제 MC가 물으니까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 비해서 비롯된 얘기인데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예. 그리고 너무 황당하다.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 5개 재판에서 전부 무죄다. 이 발언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장으로서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둘로 얘기를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성격이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평소 제 성향이 표출된 것이다. 핑계도 잘 두네요. 그리고 재판 재개에 대해서 다수 헌법학자 견해도 재판이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다수 헌법학자는 아니죠.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계속돼야 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고 일부 소수 좌파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말대로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5개 강훈식도 이걸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5개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새로운 기보수뿐만 아니라 기왕에 진행되는 재판의 진행도 멈춰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자, 이거 참 해석이 지멋대로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죠. 지난 10월 20일 국감에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있다. 그러나 그런 해석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게 법원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못하겠지 않습니까? 왜? 헌법 84조에 의하면 당연히 재판이 중지된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좌파들의 해석이니까. 법 개정이 필요 없다. 헌법 84조 해석으로도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과거 대법원 전합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원을 믿지 못해서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논쟁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럴 재판이 제기될 위험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 방타 차원에서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특별히 입법을 한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고 논란 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폭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재판중지법은 곧 자폭법이다. 이런 비판이 우리 우파 유튜버들을 중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란 전담재판국 설치가 우리 이제 야권에서는 우연이라고 보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항소 상고가 보장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다. 배당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적 이슈가 아니다. 이런 내란 사건을 식품전담부에 배당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연 법원이 윤 대통령 기고사 기간 내 재판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국민과 여권이 의심하는 것 같고 그것이 특별법 제출 배경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조원철 법제처장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추진했고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7일 날 경찰청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할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가 책무를 져버렸다. 자, 그런데요. 이 탄핵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원철 본인이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셀프 해석을 내놓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야, 참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다 있어요. 예,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자, 그래서 이 법제처가 말이죠. 그 셀프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왜냐? 지금 탄핵 소추 발의를 우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탄핵 소추 지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법제처에서
입장을 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참, 조원철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제처에서는요, 법제처장은 왜 안 되느냐?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 그래서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법제처장이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부인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일각에서는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소추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그래서 신동욱 의원은 오늘요, 당 최고위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연절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국이가 말이죠.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 당선되는 걸 내가 보고 싶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란 정당인 국민힘을 전국에서 패퇴시켜야 한다. 특히 광역에서 모두 국민힘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고 지방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저희는 서너 명 뽑는 다인 선거구에 국민힘 표를 가져와서 한 면씩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에서 이 광역단체장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는 건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오세훈이가 다시 국민의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냐?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런 논의 자체가 양당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얘기되지 않고 있다. 합당을 논의하려면 양당의 비전과 정책, 정강정책이 같은지 대화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논의할 것이다. 자,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이 조국이가 오세훈 시장의 이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겹치지 않나?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비대위원장 상태고 선거 전략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거고 당선되면 책임 있게 당을 이끌지 않겠나. 그럼 어느 선거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내년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고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어디든 당에 필요한 곳에 갈 거다.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결국 저희 쓸모와 저희 효능은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이 좌파들이요, 말을 잘한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배우 안성기 선생이 이제 혈액암 투병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중훈 배우가 이 관련 안성기 배우 동향을 지금 그 채널A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중훈 여기에서는요, 선배 배우인 안성기하고는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안성기가 자신을 각별히 챙긴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고박했어요. 생전에 박중훈의 아버지는요, 안성기를 만나면 중훈이를 잘 부탁한다. 90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중훈은 최근 안성기를 만나서 감사일을 정하니까 빙긋 웃는 모습에 울컥했던 사연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기는요, 2019년도 혈압암 진단 후 전국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추적 관찰 중 암이 또 재발을 해서 최근까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성기 좀 모르는 분 없죠? 자, 지금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는요, 지금 건강 회복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긍정평가가요, 3주 만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긍정평가가 53.0,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 43.3으로 1.6이 빠졌어요. 긍정평가는 1.8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당 지도의 경우는 민주당이 45.4,
1.3이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37.9, 0.6이 올라갔어요. 그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6.8에서 7.5%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일본 총리가 김정은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렇게 교도통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교도통신에서 타카이치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참석을 해서 하루라도 빠른 납북자의 귀국 실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도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집회는요, 1977년에 납북된 요코다 메구미의 남동생 요쿠타 다쿠야 등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역대 내각은요, 지금 이제 납북자 기환이 최고의 정책 목표로 되어 있는데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본은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서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북한은요, 12명 중에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납북자 존재 자체를 딱 부인하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